네, 안녕하십니까. 아까에 이어서 계속 탕평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 한 건 이제 전 편에서 다룬 건 이제 영조의 탕평책이었고요. 이제 완론 탕평이라고 있었죠. 빠르게 복습해보자면 완론 탕평 뭐였습니까? 각 당에 이제 좀 온건한 인사들 데려와가지고 이제 친하기 전에 한 게 이제 완론 탕평이었죠. 긍정적인 점도 있었지만 이제 부정적인 점도 있었죠. 탕평당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면서 또 패단을 일으키고 그리고 막 왕한테 아첨하는 사람만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 영조 다음에 즉위한 게 정조인데요. 영조가 그 경종 때 그 환국 막 이런 거의 피해자였다면은 정조는 요런 완론탕평의 피해자였어요. 그 정조 아빠 사도세자가 있죠.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인물은 영조지만 또 다른 이제 영조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홍봉안입니다. 홍봉안. 홍봉안이 누굽니까? 요 완론탕평의 이제 패단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홍봉안.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봉안이 사도세자를 뭐 한 게 일조도 있었으니까 좀 별로 안 좋게 보였겠죠. 한편 이제 앞에서 다뤘다시피 홍봉안의 북당과 이제 김기주의 남당이 치고고 싸워서 전부 다 탈진을 했을 때 등장을 한 게 요 홍봉안의 이제 아우인 홍인한 와 이제 그 화환옹주의 양자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떠오르는 신예였던 정후겸 이런 인물이 있었는데 얘들이 크로스 해가지고 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연합을 하는데 어쨌든 얘들이 원래는 홍봉안 풍산홍 씨가 정조의 우리는 정조를 도우는 정조의 후견인 했었는데 정조가 안 믿으니까 이거 불안하다 해가지고 원래 팬이었는데 안티로 돌아선 경우가 더 무섭잖아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막 미친듯이 막 공격을 해요. 어쨌든 요 얘기는 뭐 다음번에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역경을 뚫고 정조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정조는 이제 영조의 완론탕평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 반대로 줄론탕평을 펼칩니다. 온건파가 아닌 이제 강경파, 줄론 이제 강경파거든요. 강경파 위주로 돌아가는 이제 탕평책을 펼쳤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노론 쪽에서는 이제 뭐 들어봐야겠죠. 노론 줄론은 누구냐면 이제 앞서서 김기주랑 같이 남당으로서 활약을 했다가 이제 밀려면서 잠깐 나가 떨어졌던 김종수가 다시 등용이 됐고요. 김종수. 그 다음에 이제 소론 쪽에서는 이제 서명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서명선이 이제 그 정조 그거 할 때 이제 좀 도와주는 애거든요. 홍인환이랑 싸울 때 홍인환 탄핵 상소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눈에 들어가지고 소론의 영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하게 이제 남인이 다시 등장해요. 남인 그때 완전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습니다. 체제공이라는 인물이 또 등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했을 때 노론 김종수 이건 사실 공식적으로 외우는 건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는 좀 그렇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얘들 줄로는 뭐냐? 강경파잖아요. 뭐 해야 되냐? 싸웁니다. 싸워. 계속 싸워. 진짜 치고받고 싸웁니다. 치고받고. 서명선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체제공하고는 하나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체제공을 쓴다 그럼 나를 죽이십시오.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미친듯이 싸워. 계속 싸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탕평을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완론탕평 때 전부 다 친하게 지내면서 탕평을 했다면은 줄론탕평은 이렇게 막 지구하고 싸우게 하면서 각각 이제 레벨을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치고하고 싸우게 하면서 정조가 이제 그 중간에서 잘 조절하는 이번엔 소론이 이겼어 남인이 쉬어 이번 남인이 이겼어 이번 노론이 이겼어 이런 식으로 막 중재를 합니다. 정조가. 그래가지고 이제 의리라고 하는데 이게 그 의리가 아니라 자기 당의 이제 사상 같은 거 이제 내가 목표 이상향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굴러가는 이제 줄론탕평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장점이 뭐냐, 완론 탐평 때 문제가 뭐였어요? 특정 인물을 막 홍보한 이런 인물한테 막 힘이 쏠리기도 하고 막 아부하는 사람 막 생기고 이러면서 좀 그랬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다 치고 싸우니까 어느 한쪽이 막 과도하게 힘을 키우고 막 그럴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얘들 중재자가 왕이니까 왕의 권한이 훨씬 세질 수밖에 없죠. 왕이 잠깐 이번 일은 누가 오라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다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많이 싸워요. 진짜 맨날 싸워요 얘들. 뭐 이거 자세히 알아보기 좀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싸웠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특정 인물한테 좀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싸우려면 레벨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당에서 이제 좀 중심이 되는 핵심 인물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 무엇보다 왕의 역할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왕이 왕다워야지만 지대로 돌아가는 게 주로는 탕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최재공, 뭐 서명선, 이런 김종수 이런 애들이 하나둘씩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노론 같은 경우에 노론 이때 당시에 또 이제 당이 또 어떻게 가냐면은 벽파 vs 시파 이렇게 또 갈리거든요. 요건 또 복잡하니까 뭐 다음번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게 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벽파고 이런 게 힘든데, 간단히 쉽게 얘기하자면은 노론이 벽파고 시파는 서로 남이 합쳐진 걸 보시면은 좀 편합니다. 근데 이게 정한 건 아니고요. 편벽한 애들, 시류에 탑승한 애들 하면서 서로 욕하면서 막 붙은 건데, 이미 만들어진 건데, 뭐 사도세자 폐위된거랑도 관련이 있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다음번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요 노론 같은 경우에 김종수가 죽어도 심환지라는 애가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구심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론도 소론 나름대로, 근데 소론은 좀 약화됐고 이때 많이. 아무래도 노론이 제일 셌고, 남인 같은 경우가 문제였는데, 최재공이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을 막 키우려고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최재공이 죽자마자 남인이 부심점을 잃고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시 몰락해버려요, 남인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문제였던 게 정조가 건강이 많이 악화됩니다. 정조의 플랜이 뭐였냐면은 주륜 탕평에서 다 화합하는, 탕평으로 전부 다 이제 균형을 맞춘 상태를 맞추고 자기는 수원 화성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도세자도 추승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지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인 죽으면서 갑자기 세력 기울기 확 이삭이 돼버리고 자기 건강이 확 나빠지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세자가 좀 왕다우면 주륜 탐정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세자가 너무 어려. 순주 너무 어려. 아직 뭔가 왕으로서 뭔가 리더십을 보이기에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정조가 꿈꿨던 주륜 탕평은 결국 이제 물거품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때 제가 다뤘었던 수렴청정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정순왕후, 아까 나왔던 그 경주김씨, 정순왕후가 이제 어린 순조 대신 대리청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론 벽파의 수장 심한지가 정순왕후와 함께합니다. 얘들 정순왕후가 심한지가 이제 벽파의 수장이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얘들 뭐 골로 갔죠. 이제 노론 혼자 이제 다 주무르는 게 돼버린 겁니다. 노론 벽파 세상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중에서 벽파. 이러던 와중에 막 되다가 정순왕후가 이제 수렴청을 끝나고 물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한지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죠. 이러면서 벽파가 갑자기 몰락을 합니다. 갑자기 또 벽파가 몰락하고, 시파 중에서 살아남은 애가 있는데 김조순이라고 있습니다. 김조순. 그 유명한 김조순. 이 시파에서 막 몸을 낮춰가지고 벽파 정권에서 살아남은 시파가 돼가지고, 얘가 이제 그 유명한 안동깁실 기반의 세도 정치를 열게 됩니다. 물론 세도 정치의 시작은 홍구경이라는 사람이라고 막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는 김조순이 여는 게 맞죠. 어쨌든 이런 탕평당 뭐 이런 여러 가지 탕평책을 거쳐서 결국
이런 세도 정치라는 이제 조선 망함의 지름길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정조의 탕평과 영조의 탕평 전부 다 의도는 좋았지만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안타깝게도 다 실패하고 말았다. 어쨌든 뭐 욕이 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살짝 번외로 이제 흥선대원군이 있거든요. 흥선대원군. 정조의 탕평, 영조의 탕평 알아봤는데 이제 살짝 번외로 흥선대원군의 탕평이 있습니다. 살짝 번외로 알아보자면은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원했던 탕평을 완벽하게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당이 막 10개가 있었으니까 정조하고 영조 때는 좀 힘들었는데 흥선대원군이 딱 집권했을 때는 안동 김씨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그때 정조와 영조 입장에서는 노론도 잘 키워야 되고 수론도 잘 키워야 되고 이래서 좀 힘들었는데 흥선대원군 또 왔으니까 안동 김씨가 있으니까 얘만 어떻게 딱 제끼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안동 김씨 제끼고 딱 부하로 만들었더니 우와 탕평의 길 하면서 이제 막 소론도 데려오고 남인도 데려오고 막 저기 뭐 있었던 북인도 막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탕평을 이루게 된다. 영조, 정조가 못했던 거를 흥선대원군이 결국 성공을 시키게 됩니다. 탕평책이라고 뭐 교과서에서 뭐 가르치진 않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정조의 탕평이었고요. 이렇게 탕평 2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